안녕하세요.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인데요. 랄프 윈터의 교회의 이중 구조에 대해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이게 기독교 역사를 보면 두 가지 구조가 계속 나타난다는 그런 분석이죠. 맞습니다. 그 랄프 윈터가 제시한 개념인데 교회가 단순히 뭐 하나의 모습만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두 가지 기본 틀, 모달리티하고 소달리티가 있다는 거예요. 모달리티랑 소달리티요. 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겠네요. 네, 그럴 수 있죠. 근데 알고 보면 우리가 어쩌면 당연하게 생각했던 교회 모습 속에 이 두 가지 패턴이 계속 상호작용해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. 아, 그러니까 그냥 교회가 쭉 하나로 이어진 게 아니라는 거네요. 그럼 그 두 구조, 모달리티랑 소달리티가 뭔지부터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. 먼저 모달리티는 뭔가요? 모달리티는 가장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교회예요. 지역교회나 교단처럼요. 아, 그냥 공동체 그 자체? 네, 그렇죠. 남녀노소 뭐 누구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그런 포괄적인 공동체 구조. 신약 시대의 그 예루살렘 교회라든지 나중에 생긴 교구 교회 같은 거요. 이게 기본 바탕이 되는 거죠. 그렇군요. 약간 울타리 같은 느낌이네요. 그럼 소달리티는요? 이건 좀 다른 건가요? 네, 이건 좀 달라요. 모달리티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특정한 과업, 예를 들면 뭐 선교라든지 아니면 교회를 새롭게 하는 갱신이라든지. 아, 뭔가 목표가 뚜렷한? 그렇죠. 그런 목표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헌신한 사람들이 모인 그룹이에요. 좀 더 전문화된 임무 중심 조직이라고 할까요? 예를 들면 어떤 거 있을까요? 가장 대표적인 게 사도 바울의 그 선교팀 같은 거요. 아, 바울팀. 네네. 네. 그리고 중세로 가면 수도회들, 또 근대 이후로는 막 생겨난 선교단체들, 이런 게 다 소달리티에 해당됩니다. 그러니까 모달리티의 멤버라는 거에 더해서 어떤 두 번째 결단 같은 게 필요한 거죠. 흥미롭네요. 이 두 구조가 그냥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 계속 같이 움직여 왔다는 거잖아요. 맞습니다. 신약 시대를 다시 보면 유대교 회당이라는 기존의 모달리티가 있었죠. 네. 바울과 그 동료들, 즉 소달리티는 그 구조를 어느 정도 활용하면서도 동시에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, 교회를 막 개척해 나갔잖아요. 처음부터 이 둘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. 아, 그렇군요. 중세 수도원 이야기도 좀 인상 깊었어요. 보통 수도원 하면 약간 세상 등지고 기도만 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, 그렇죠. 약간 폐쇄적인 느낌? 네. 근데 윈터는 그게 아니라고 보더라고요. 오히려 막 학문을 지키고 농업기술 같은 것도 발전시키고. 맞아요. 그 당시에는 수도원이 거의 혁신의 중심지 같은 역할도 했어요. 그리고 중요한 건 선교의 아주 강력한 동력이었다는 거죠. 켈트 수도사들처럼요. 예, 대표적이죠. 그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교구교회, 즉 모달리티를 세우고 다녔거든요. 그러니까 소달리티가 모달리티를 세우고 개혁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. 와, 생각했던 거랑은 완전 다른 그림이네요. 그렇죠.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 때는 좀 상황이 달라져요. 루터 같은 개혁가들이 수도원의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거든요. 아, 그렇죠. 면죄부 판매나 뭐 그런. 네, 그럼 폐단들 때문에 수도회, 즉 소달리티 구조 자체에 대해 좀 부정적으로 보게 된 거죠. 그래서 초기 개신교는 모달리티, 그러니까 교회 자체를 개혁하는 데 집중했어요. 그러면서 소달리티 구조를 약간 네, 좀 간과하게 된 측면이 있어요. 그 결과가 어땠냐면 거의 300년 동안 개신교 선교가 굉장히 약했어요. 300년이나요? 생각보다 길었네요. 네, 그 소달리티라는 구조, 즉 선교를 위한 전문화된 조직이 부족했던 영향이 컸다고 보는 거죠. 아, 그러다가 다시 변화가 생긴 건가요? 네, 18세기 말에 윌리엄 캐리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요. 이 사람이 선교는 교회의 당연한 의무지만 이걸 효과적으로 하려면 별도의 수단이 필요하다.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해요. 그 수단이라는 게 결국 선교회 같은 소달리티를 말하는 거군요. 정확합니다. 자발적이고 또 어느 정도는 독립적인 그런 선교 단체요. 이게 촉매제가 돼서 그 이후에 소위 위대한 선교의 세기가 열리게 된 거죠.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볼 점이 이런 소달리티들이 기존 교회, 그러니까 모달리티랑 항상 사이가 좋았던 건 아니잖아요. 좀 긴장 관계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. 네, 맞아요. 윈터도 그 점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. 때로는 이 소달리티들이 너무 독립적으로 가거나 반대로 모달리티인 교단이 소달리티의 활동을 막 억누르려고 하거나 그런 긴장과 갈등이 역사적으로 계속 있어 왔죠.
그럼 어느 한쪽에 더 중요하거나 그런 건 아닌가요? 그게 아니라는 게 윈터의 핵심이에요. 둘 다 필요하다는 거죠. 서로 역할이 다른 거예요. 모달리티는 공동체의 기반을 다지고 양육하는 역할을 한다면 소달리티는 좀 더 역동적으로 뻗어나가고 새로운 일을 개척하고 또 내부를 갱신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. 아, 상호 보완적인 관계군요. 네, 건강한 긴장 속에서 서로를 보완하고 때로는 견제하면서 같이 가야 한다는 겁니다. 이게 깨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. 그런 점에서 윈터가 지적한 것 중에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어요. 서구 선교사들이 자기들은 선교단체 소달리티 소속으로 왔으면서 정작 선교지에는 교회 모달리티만 세우는 데 집중했다는 거예요. 맞아요. 현지인들이 스스로 선교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토착적인 소달리티 구조를 만드는 데는 좀 소홀했다는 비판이죠. 결국 모달리티만으로는 반쪽짜리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. 그렇죠. 그래서 윈터가 강조하는 핵심은 이거예요. 모달리티와 소달리티. 이 두 구조는 시대나 문화에 따라서 형태는 조금씩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. 뭐 빌려온 모정처럼요. 하지만 그 기능 자체는 하나님 나라 사역에 있어서 항상 필수적이라는 겁니다. 형태는 변해도 기능은 유지된다. 네, 모달리티는 안정성을, 소달리티는 역동성을 제공하면서 함께 교회의 온전한 모습을 이루어간다는 거죠. 결국 랄프 윈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이 두 날개가 다 있어야 교회가 건강하게 사명을 감당하며 날아오를 수 있다. 뭐 이런 거겠네요. 네, 정확히 그렇습니다. 어느 한쪽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. 오늘 이 모달리티와 소달리티 이야기 참 흥미로웠습니다. 네, 오늘 이 분석을 들으시면서 지금 여러분이 속해 계신 신앙 공동체나 혹은 참여하고 있는 여러 활동들을 한번 이 관점에서 돌아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. 아, 좋은 질문이네요. 네, 우리 주변의 교회라는 모달리티와 또 여러 기독교 단체나 모임 같은 소달리티들이 과연 서로 건강하게 균형을 이루면서 시너지를 내고 있는지 아니면 혹시 어느 한쪽 날개만 너무 강조되고 있진 않은지. 더 나아가서 전 세계적인 기독교의 흐름 안에서 이 두 구조의 역할과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이런 고민도 좀 해볼 수 있겠고요. 맞습니다. 잠시 멈춰서 곱씹어 볼 만한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.